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원규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휴전에 합의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특히 중국에게는 145%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타협하지 않고 미국에게 1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끝까지 버팀으로써 미중 양국 간 치킨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 관세를 145%에서 30% 낮추고 중국도 이에 125%에서 10%로 관세를 낮추면서 양국이 9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관세 전쟁이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로 강경한 자세를 보였던 트럼프와 시진핑이 예상을 뒤엎고 휴전에 들어간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전쟁으로 고인플레와 함께 달러, 주가, 장기 미국채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플 악셀 현상이 시장을 휩쓰는 등 시장 불안이 증폭되면서 올해 1사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는 등 관세 전쟁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황금기를 맞이하기 위한 일시적인 고통으로 조금만 견디면 곧 호황이 찾아온다면서 골프 치러 나가는 등 미국인들의 우려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관세 전쟁의 후폭풍을 가볍게 여긴 트럼프가 테드를 돌변 중국과 협상에 나온 것은 민심 이탈이 심화되어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트럼프 무모한 관세 전쟁으로 시장 불안이 증폭되자 미 상공회의소가 백악관에 공급망 및 제조업 붕괴를 경고했고 월마트, 타케드 등 대형 소매업체들의 CEO들이 트럼프를 면담, 경제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당시 트럼프에 기부했던 기부자들도 시장 붕괴 등 경제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취임 이후 관세 정책을 전개하면서 관세 정책을 50번 이상 수정했는데 이런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정책을 변경하는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빈번한 정책 변경은 보수 우익 싱크탱크인 미국 기업 연구소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스트레인마저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업가들에게 혼란을 불어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일으켜 투자를 못하게 만들었고 이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일자리 감소를 불러왔습니다. 특히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스 체이스 최고 경영자,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 창립자 레이 달리오 등 월가의 거물들이 잇따라 관세 전쟁으로 인한 대공황 가능성을 경고해도 트럼프는 이들이 기득권층, 즉 가진 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생각하고 눈 하나 깜빡 안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마음을 움직인 것은 트럼프 후보 지지층인 블루칼라, 즉 노동계층의 반발이었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주문이 끊겨 고통받는 제조업 노동자들, 중국과의 무역이 거의 중단되시피 하여 일감이 사라진 항만 노동자들과 트럭 기사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물 판매가 감소하여 고통을 받는 건설업계 노동자들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트럼프 관세 전쟁이란 고통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각 노동조합들은 정부와 백악관에게 경제적 고통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공화당 내에서조차 이러다가는 내년 중간 선거에서 대패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밑바닥 여론을 감지한 수지 윌리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 보좌관들이 트럼프에게 민심의 실상을 전달하면서 설득한 결과 트럼프가 미몽에서 깨어나 한 발 물러서 중국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진핑도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부동산 위기, 소비 침체, 청년 고실업률 등으로 이미 불황에 빠진 중국 경제가 더욱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한 발도 들러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중국 제조업의 핵심 지역인 광둥성, 저장성 등의 공업단지 가동이 중단되고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상하이항 등 주요 수출 항구 미국행 화물 선박이 사라지는 등 중국 GDP 5분의 1을 차지하는 제조업과 중국 경제 성장의 2분의 1을 차지하는 수출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실업과 성장이 몰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무부는 4월 8일 미국에 싸우고 싶으면 중국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4월 10일 SNS상에 미국은 종이호랑이다. 결코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한국 전쟁 당시 마오쩌둥의 연설 영상을 게재하는 등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관영 매체와 SNS를 동원하여 반미 민족주의 감정을 선동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굳은 결의와 선동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태도를 바꾸어 미국과 협상에 임한 것은
시진핑은 왕관 태도로 경제가 몰락하면서 학계, 경제계 등 사회각계에서 시진핑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계 등 지성인 사회에서는 신화통신 소속 경제평론가인 푸풍이 중국이 협상을 거부하고 탁자를 엎는 것은 입찰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최고 관세를 적용받으면서 협상장 밖에 머무르는 것은 결국 공급망에서 배제되는 길이라고 경고하고 군본사나 사회과학원은 공공정책연구센터 부임 허변이 시진핑의 보복 관세가 오히려 중국 경제에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SNS상에 올리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4월 28일에는 광둥성 광주시의 환난이공대학 린닝 생물과학공학대학 학장과 같은 단과대 소속 한샹웬 교수가 시진핑 독재에 맞서 싸울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하나의 불씨가 광야를 불사르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공개 발표하는 등 깨어있는 지성인들이 늘어가면서 시진핑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하나의 불씨가 광야를 불사르다라는 말은 국共내전 당시 마오쩌둥이 탄압하는 일반 중국인들의 봉기를 촉구한 말로 시진핑 체제에 대한 봉기를 중국인에게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경제 침체와 암울한 취업 전망 속에서 미래에 대한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자신들의 모습을 표현한 조어 탕핑, 이건 탕핑이란 말은 드러누기라는 뜻입니다. 탕핑에 이어 이제는 그보다 더욱 절망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쥐인간이라는 신조어가 SNS상에서 급속히 퍼져나가고 4월 15일 수찬성 청료 시신의 한복판 고가 노래에 관세전쟁으로 인한 일자리 감축으로 해고된 20대 청년이 체제 개혁 없이 민족의 부흥은 없다. 무지한 권력을 가진 정당은 인민에게 필요하지 않다. 중국은 방향을 제시할 자가 필요 없으며 민주주의가 그 방향이다. 등 중국의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은 대형 형수학 3장을 내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청년층에서도 시진핑에 대한 절망감과 반감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군부에서도 시진핑파와 당중앙 군사의 부수석 장유사를 중심으로 한 반시진핑파 간 권력 투쟁이 심화되면서 군부 시진핑에 대한 충동심에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군부 내의 불안도 높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진핑의 가장 큰 압박은 노동자들의 시위와 항의가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과 관세 전쟁으로 중국의 제조업과 대미 수출업체가 도산하면서 그 여파가 산업계 전반에 퍼지면서 공장, 건설 현장, 학교,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자 이에 임금 지불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저장성, 광둥성, 수창성, 싼둥성, 산지성, 간수성 등 전국 각지에서 확산되어 갔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관세 전쟁에 대한 시진핑의 대응과 독재 체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 분출이 급속히 확산되자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강압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항의 시위에 직면함으로써 최저 위기를 느꼈던 악몽이 떠오르면서 시진핑이 유학을 멈추듯 한 트럼프와 협상하여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한 것입니다. 미중 간 관세전쟁 휴전은 4월 20일부터 26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IMF와 세계은행 총재회의를 계기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람프한 중국 재정부장을 비밀리에 만나 관세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한 후 5월 10일부터 10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회담을 열어 90일간 각각 상호 관세를 115% 낮추고 추가 협정을 하기로 합의하는 등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각각 자기가 승리했다고 주장하나 아직도 국내의 관세전에 대한 반발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90일 후에 진행될 후속협상은 양국의 정권과 체제 운명이 걸린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험난하고 어려운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세전쟁을 벌이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강경대립을 하던 트럼프와 시진핑이 예상을 뒤엎고 갑자기 휴전에 합의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믿음과 관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